이어지는 추위에 한랭 질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집 안도 예외는 아닌데요. 난방비를 아끼려다 오히려 한랭 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추위에 짧은 시간 노출돼도 체온 유지가 어려워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집 안에서도 방심할 수 없는 한랭 질환,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위 속에서도 몸에 밴 절약 습관과 난방비 부담 때문에 난방을 최대한 아끼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은데요. 보일러를 최소한으로만 틀거나 전기장판, 두꺼운 옷 등으로 추위를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만으로는 몸 전체의 체온을 지키기엔 한계가 있는데요. 난방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집안에서도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의 한랭 질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겨울 한랭 질환으로 숨진 8명 가운데 3명은 집안에서 발견됐는데요. 80대가 2명, 60대가 1명으로 모두 고령층이었습니다.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사 능력 자체가 노화의 과정으로 인해서 조금 떨어지시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양 상태라든지 근육도 이제 나이가 들면 다 빠지게 되니까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바로 올려서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십니다. 대부분 요새는 독거, 즉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경우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으면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난방에 더 신경 써야 하는데요. 여기에 당뇨나 심혈관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체온을 유지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체온이 떨어져도 몸이 차가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데요.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앓고 계신 분들은 체온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수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합병증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또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느끼는 기능 자체가 굉장히 저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고령층은 짧은 시간의 추위에도 몸의 균형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말이 평소보다 느려지거나 움직임이 둔해지고 자꾸 앉거나 눕고 싶어질 수 있는데요. 추위에 대한 반응이 둔해져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등의 전형적인 증상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운이 없는 정도로 넘기기 쉽지만 이런 변화는 저체온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데요. 실내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온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고 무기력하든지 아니면 피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와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감기 몸살이랑 구별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은 이런 변화를 곁에서 알아봐줄 사람이 없어 위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 집안 환경과 생활 습관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게 중요한데요. 실내 온도는 최소 18도, 가능하면 20도 전후로 유지하고 문풍지와 커튼 등으로 열 손실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보일러는 짧게라도 규칙적으로 가동하는 게 안전한데요. 추위를 이기려고 술을 마시거나 땀이 날 정도로 과한 운동을 하는 건 오히려 체온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한파예보가 있다든지 날씨가 추워질 때는 우선은 적절한 난방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내복, 그다음에 수면 양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고 체온이 떨어지는 걸 좀 막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난방비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령층에게 따뜻한 집은 사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요. 집안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깥 활동은 물론 집안에서의 체온 관리도 함께 챙겨서 겨울철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송센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